어제 대구 54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졌고 2명이 다쳤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수류탄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한 주간의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이 안타깝고 또 어이가 없게 잊을만 하면은 군부대 수류탄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해병대 수류탄 폭발 사고와 이번 사고 상당히 비슷해 보이거든요. 거의 유사합니다. 네. 예, 이 당시에도 수류탄이 이미 터져버렸기 때문에 원인 규명이 잘 안 됐었거든요. 지난해 9월 17일이었으니까요. 거의 한 1년여, 지금 이제 1년이 채 안 되는 그 기간인데 사고의 유형이 똑같습니다. 훈련병이 수류탄 훈련 중에 그땐 참호가 6개였고 이번에 이제 안전 참호가 4개인데요. 네. 똑같이 중사, 이번에는 27살, 지난해에는 26살. 중사분과 함께 훈련병이 들어가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사실은 수류탄이 날아가지 않고 손에서 폭파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훈련병도 손목이 절단되는 그런 부상을 입었고요. 중사 한 분이 사망하고 그 모습이 이제 거의 유사한데요. 지난해에는 이 훈련병 2명이 부상을 당했고 올해는 훈련병 1명이 부상, 대신 중사 한 분이 사망, 중사 한 분이 부상 이런 상황인데 이 거의 이제 사고의 유형 자체도 비슷하고 원인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야당 의원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는 동종 수류탄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난해에 이 수류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30개 중에서 6개가 3초 미만에 폭파하는 결함을 보였다. 그래서 그 로트라고 부르는데 같은 기간, 같은 라인에서 생산된 물량들은 다 하자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6만 개 정도가 지난해 이제 하자 처리가 된 거고 2010년부터 이 K413이라고 하는 수류탄은요. 이 세열 수류탄인데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100만 개가 납품이 돼서 군에 현재 재고가 25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의 주장도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수류탄을 폐기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국방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을 최대한 조사해보고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게 뭐 인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이제 조사 결과 수류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해병대 수류탄 폭파 사건 외에도 금년도 3월, 4월에도 수류탄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는 이제 초병이 자살을 목적으로 이제 폭파한 경우였고요. 또 이제 3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수류탄을 지뢰 탐지 과정에서 발견한 것을 중대장이 연습용 수류탄이라고 생각을 해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전용 수류탄이었던 것이었고 폭파해서 소대장과 이 부하들이 다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안전 매뉴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류탄 관련 사고가 연이어서 나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는 국방부에서 뭔가 수류탄의 결함이든 수류탄을 다루는 과정에 대한 안전 매뉴얼의 강화든 혹은 보다 철저한 훈련이든 관리 감독이든 여러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고들이 계속 뭐 잊을만 하면 터지다 보니까 이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군 보병 신병 훈련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육군의 가장 기본적인 장비는 이 소총하고 결국 수류탄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몸에 부착하고 전투를 하게 되는 또 전투 훈련에서 그야말로 이 총기를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그렇다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총기 안전관리 그리고 수류탄 안전관리일 거예요. 그 외에 기타 부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이제 국방부 지금 국감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은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더 복잡한 안전관리가 되는 것이지 기본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수류탄과 총기와 관련된 사고 사실 그럼 수류탄 문제가 터지면 수류탄만 관리하면 될 것이냐? 총기도 문제거든요. 일전에 그 예비군 훈련장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 훈련장 자체 뭐 이 사이시도 왔다 갔다 하는 화제도 됐었고 그런데 어쨌든 예비군의 훈련은 안전한 것인가? 현역 병들의 훈련은 안전한 것인가? 총기는 정말 안전한가? 수류탄은 안전한가? 그 외에 기타 장비들은 어떠한가? 이런 문제들. 지금 군 가혹행위 문제가 조금 잠잠해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가 이 남북 간 군사 긴장 때문에 정말 전폭적으로 국민들이 여야를 망라하고 국방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은 우리를 지켜줘야 한다.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에 의거해서 지금 내년도에 국방 예산이 4%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또 국민들의 바람에 화답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들의 자녀죠. 지금 여군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예. 아들들만이 아니라 딸들도 있는데 네. 이들에 대한 군 인권,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안전 수칙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네, 이번에는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단독주택 장롱에서 네.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범인이 결국엔 남자친구로 밝혀졌고 네. 외도를 의심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외도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고요. 예. 동거 관계도 아니었고, 하지만 나이는 중년입니다. 46살 동갑, 중학교 동기 동창이죠. 그리고 이 남자 범인의 경우에는 2번의 이혼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의처증이라든가 네. 이미 폭력 전과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 독신이 된 상황에서 한 1년 전에 중학교 동창회에 갔다가 다시 옛 친구를 만나서 1년 동안 사귀게 된 과정입니다. 이 사망한 피해자인 여성은 학원 강사로 알려졌고요. 네.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데이트 관계에 있었던 거죠. 어릴 때부터 친구지만 나이가 들어서 다시 만나서. 근데 이게 데이트 폭력의 극단적인 유형입니다. 지금 현재 40대,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도 지금 이 황혼 이혼 문제도 그렇지만 다시 재결합한 가정 혹은 사귀고 있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데이트 폭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경우가 가장 극단적인데 네. 여기서 의심되는 건 뭐냐면 본인은 외도를 의심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것들을 정황을 눈치채고 다른 남자가 있다라고 의심을 해서 이 죽게 할 의도는 없었고 처음에는 이제 묶어놓고 이 둔기로 머리를 쳐서 실신을 시켰다가 외도 과정을 추궁하려고 했는데 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지금 자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계획 범죄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둔기 혹은 네네. 플라스틱 띠, 가방 이런 것들 다 사고 자기 집에서 나갈 때 입고 나간 옷을 지하철에서 갈아입습니다. 아. 혹시 CCTV에 이제 예. 포착될까? 네. 그리고 CCTV를 피해 다니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우발적으로 살해가 됐다 하더라도 장롱의 시신을 감추고 피를 다 닦고 그걸 다시 묶어서 네. 수습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여성의 돈을 또 절도를 했어요. 우선 뭐 한 100만 원 정도를 카드로 인출하고요. 500만 원 2차례, 1000만 원 정도를 자기의 계좌로 또 이체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도박을 해서 그 돈 중에 한 600만 원 정도를 또 잃었다, 이렇게 써버렸다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렇다면 결국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 여자친구의 돈을 노린 절도 범행일 수도 있고요. 또 계획된 이 살인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지금 이 자백, 진술에만 의존하고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보다 좀 이 범행의 네.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 의처증 또 폭력 이런 좀 전력이 있었던 인물이라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워낙 사회 병리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 이번 사건만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살해까지 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저희가 거의 주기적으로 인질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거의 어찌 보면은 뭐 외도 의심, 예. 의처증 혹은 역으로 또 의부증. 왜냐하면 여성에 의한 남성의 살해도 또 종종 있습니다. 또는 이제 자녀들을 이제 인질로 삼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뭐랄까요? 우리가 좀 이혼 빈발 사회가 되면서 여기에 또 분노 조절 장애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이 남성과 여성 간에 조금 더 이 예의와 함께 윤리적인 선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빚어지는 이 폭력이나 폭행 혹은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네. 좀 이 빈도수가 높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에 좀 자정을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좀 공권력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수사를 벌이기 위한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어느덧 다가왔습니다. 네. 저도 그 대학생 때 그 귀향버스 네. 같이 이렇게 이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대학생들이 이 취업 고민 때문에 귀향을 포기하다 보니 이런 뭐 귀향버스도 없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귀향버스가 90년대 초부터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마다 총학생회나 혹은 뭐 학생회 혹은 뭐 복지위원회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서 추석쯤이면은 이제 고향별로 가는 버스들이 네. 뭐 많게는 한 20, 30대 정도가 모여서 네. 통상 한
2, 3천 명, 많을 때는 한 5천 명 이상 학생들이 대학별로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보니까 서강대와 이화여대, 홍익대가 귀향버스가 없어졌더군요. 예.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44명이 이용했는데 올해는 모집해보니 이 귀향버스를 타겠다는 학생들이 한 20여 명 됐대요. 버스 한 차가 안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폐지 이렇게 됐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때는 2, 3천 명 되던 버스가 그 이후에는 뭐 몇백 명이 이용하는 수준, 그래서 몇십 명 이제 사라졌는데 사라진 이유가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학생들 혹은 30대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귀향보다는 내가 일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단기 알바들이 있는데 연휴에 일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더 급료를 더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열흘 남짓 일하면은 그래도 한 뭐 6, 70만 원씩 벌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나는 지금 고향 못 가고 당장 돈을 더 벌겠다. 네. 단기 알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알바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6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귀포자라고 부릅니다, 요즘엔. 우리가 3포 세대, 5포 세대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번 추석 명절에 귀향을 포기하는 학생들, 예. 귀포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학별로 실제로 뭐 KTX의 영향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교통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귀향버스의 장점, 가격도 싸고 학교에서 출발한다는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용하는 학생들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또 하나의 이제 이 통계 검토를 보면 이 수도권 대학들이 이제 지방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울 내에 있는 대학들의 약 한 59%, 많게는 61% 정도가 수도권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영향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대학이라 하더라도 지방 출신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나마 지금 고려대학교 정도가 귀향버스를 아직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 20여 대 운영하던 상황에서 12대 정도로 줄었다. 네. 이 정도 규모가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인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는 귀향버스는 점점 추억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취업과 아르바이트로 20대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뭐 잠시 나눠봤는데 반대로 수입차를 리스해서 타고 다니는 젊은 층도 상당히 네. 많이 늘어났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 리스라고 하는 것은요, 뭐 할부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렌탈보다는 리스는 좀 자기 소유를 전제로 결국 할부로 차를 구매하는 건데 20대가 외제차를 구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리스라고 하는 게 매달 불입금을 내야 되니까 결국은 납입을 못하게 되는 상황, 경제적인 네. 상황이 되면 문제는 해지를 하지 않습니까? 자, 네. 차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그만 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지 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평균 이게 차량의 종류, 가격마다 다른데 평균 외제차, 수입차 한 대의 이 중도 해지 수수료가 네. 2,70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차 한 대 값이에요. 그렇네요. 해지 수수료가.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해지 수수료를 20대가 냈던 것을 2011년부터, 1년은 아니고요.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네. 4년 반 정도를 이제 다 모아보니까 380억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을 예. 20대들이 중도 수수료로 냈다는 거죠. 이게 1,405건의 해지 사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대에서 조금 확장해서 30대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30대는 1,700여억 원을 해지 수수료로 냈고요. 네. 이 해지 건수는 6천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 20, 30대 젊은 층이 이 수입차, 외제차를 몰고 다니려는 욕구는 컸는데 네. 문제는 이것이 과거에는 부모의 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뭐 우리가 준재벌, 재벌, 2세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이 수입차를 타는 것이 일종의 그냥 과시일 뿐만 아니라 네. 자신의 능력을 또 좀 이제 돋보이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이 수입차를 결국은 리스로 이제 매입했다가 이것을 다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돈을 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참고로 국내 차량의 이 리스 차량 이 중도 해지 수수료가 평균 한 1,200만 원 내외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것도 비싸게 느껴지는데 이 수입차의 경우에는 2배 이상의 돈을 그렇네요. 내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것을 20, 30대가 지금까지 뭐 20대 380여 그리고 이제 30대 경우에는 거의 뭐 1,700여억 원 이 정도의 이제 리스 해지 수수료를 물고 수입차들을 타다가 이게 반납하는 네. 상황인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젊은 층이 고생하는 친구들은 거의 뭐 포기하는 게 참 많은 세대고 명절에 이제 귀향까지 포기하고 네. 단기 알바를 하는 경향성이 높아진 반면 네. 또 어찌 보면은 이 자신의 능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외제차를 몰아야겠다라는 이 욕구, 욕망을 또 추구하다가 네. 결국은 이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굉장히 크게 보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다. 양 극단의 상황이긴 한데요. 네. 양쪽 다 지금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뭐냐면 뭐 외제차를 부모가 사준 것도 아니고 자신이 리스를 해서 자신의 수입으로 이걸 메꾸고 어떻게 운영해 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우리가 흔히 엎어지는 경우가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참 뭐 이 경우도 안타깝습니다. 네. 물론 자신의 분수에 맞게 우선 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또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부동산, 집에 돈을 쓰니 나는 수입차 타면서 좀 즐기면서 살고 싶다. 이런 의식의 변화도 한몫을 했을까요? 잘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포 세대, 5포 세대라고 부를 때는 주택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네. 자동차를 포기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차는 포기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뭐 생활의 편의성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젊은 시절에 뭐 이 카드라이브, 여행에 대한 욕구도 있고 네. 뭐 데이트에서도 차를 많이 이용하고 또 뭐 소개팅을 해도 20, 30대 젊은이들에게 어떤 차를 타십니까? 이런 게 중요한데 주택은 수억 대가 되지만 차량은 그래도 뭐 중고의 경우에 몇백만 원에서 비싸면 신차 한 2, 3천만 원 내외가 되다 보니까 네. 열심히 벌면 혹은 카드 할부로라도 차량은 보유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욕망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강하죠.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는 정말 포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제 어떤 이 네. 소비 트렌드에서는요. 네. 그렇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집을 아예 포기하고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좋은 차를 한번 굴려보겠다. 이런 욕망들은 분명히 20, 30대에게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